언제부터인가 지긋지긋한 악몽이 지속되었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밤이면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오늘은 그 꿈이 너무 생생해 깨어난 뒤에도 마치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았다. 작은 소리도 집어삼킬 듯한 고요한 방 안에서 눈 깜빡이만 보내도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 잠 못 들게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악몽은 단지 꿈만이 아닌 듯했다. 왠지 모를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래도 다시 잠들기는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약에 의존해 잠을 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불안함이 극도에 달해 약을 먹은 이후에도 쉽사리 잠이 들지 못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도대체 왜? 불안해. 좋은 생각만.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함이 크게 느껴진 걸까? 왜 평소와 다르게 잠을 청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왜? 오늘 아침 한 원룸에서 살해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가 워낙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훼손되어 그 일대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꿈은 대부분 악몽으로 치부해버리고 결국 주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작업실에서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평소처럼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일하는 내내 자꾸 문 쪽으로 눈길이 갔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너 그거 알아? 얼마 전 너희 동네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아직 안 잡혔대. 그리고 그 사람 커터칼을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 드르륵 거리는 커터칼을 올리고 내리는 소리가 들린대. 소름 돋아. 암튼 잡힐 때까지 일하러 가지 말고 꼭 조심해라. 알았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일을 하러 나와야 했기 때문에 입구 쪽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리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쪽 블라인드를 모두 내려도 그 사이 공간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다. 안 되겠다. 오늘은 진짜 이것만 하고 퇴근해야겠다.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는 순간 점점 가깝게 들리는 커터칼 소리. 너무 무서워진 나는 문 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치 블라인드 사이로 나를 보고 있는 살인마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나를 볼 수 없는 벽 뒤로 숨어서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커터칼 소리는 1시간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고 용기를 내 문 쪽을 쳐다보았다. 블라인드 사이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다행히 살인마는 간 듯했다. 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구 쪽으로 걸어가 문 잠금 장치를 열려고 하는 그 순간 점점 빠르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이제 나올 거니?
며칠 전부터 늦은 밤이 되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에 쫓겨 공포에 질린 듯 제발 도와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나 역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문을 열어 문 밖의 상황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그때마다 매번 경찰들은 허탕치기 일쑤였다. 또 그 여자다! 다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이 여자 이러다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무서워졌다. 나 혼자 살자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방관하고 있었다가 정말 그녀가 죽기라도 한다면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매일을 후회하며 살 것만 같았다. 그래, 어느 집 근처인지라도 봐야겠어. 더 이상 모른 채 하고 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현관문 안전고리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현관문을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조금씩 열리는 문 앞에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느꼈다. 나의 선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제 나왔어? 내가 얼마나 아이씨, 겁나 무섭네. 그럼 이 여자가 문 바로 앞에서 일부러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 우리 집도 아파트인데 뭐야, 소름 끼치게. 그래도 역시 공포2는 밤에 봐야지 재미가 있다니까. 응? 뭐야 이거? 그거 혹시 내 얘기니? 죽은 영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모여든다고 하죠. 뒤에도 어머니는 예전부터 집에 있는 물건 중 쌀독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쌀독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집안에 복이 온다고 늘 그러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쌀독을 애지중지하시며 밥을 짓기 위해 쌀을 담으려는 그 순간 이게 뭐고? 쌀독 안에는 낡은 10원짜리 동전 5개가 들어가 있었다. 10원짜리가 왜 여기 들어가 있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10원짜리를 손에 쥔 그 순간 부엌 입구 쪽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거 내 끼다! 이리 둬! 할머니 누구십니까? 시끄럽고! 그 10원짜리 내 끼니까 이리 둬! 할머니는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10원짜리를 달라고 다가오셨고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10원짜리를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0원짜리를 있는 힘껏 더 움켜쥐었다. 그거 안 내놓나! 어머니가 동전을 주지 않자 화가 난 할머니는 움켜쥔 손을 강제로 펴려고 했다. 그 힘이 너무나 센 나머지 어머니의 움켜쥔 손이 조금씩 펼쳐지고 말았다. 결국 동전 5개 중 4개는 할머니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어머니의 손에는 10원짜리 동전 1개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 옆에 놓여있는 쌀떡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나머지 동전마저 빼앗으려 다가왔고 어머니는 쌀떡 깊은 곳까지 손을 넣어 10원짜리를 숨긴 후 쌀떡을 꼭 끌어안았다. 내 나라! 내 나라고! 화가 난 할머니는 어떻게든 10원짜리 하나를 찾아보려 했지만 입구를 막고 엎드려 있는 어머니 때문에 나머지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가져갈 수가 없었다. 남은 10원짜리 하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모든 게 꿈이었던 것이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예, 여기 경찰서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좀 전에 나갔던 아들의 사고 소식.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바닷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던 중 뒷길에 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중 운전자 포함 4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1명은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것. 혹시 제 아들은 어떻게? 다행히 이봉래 씨 아들은 가벼운 부상만 있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길가로 걸어가시던 할머니를 치였어요. 그 할머니 역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요. 네? 놀란 어머니는 순간 꿈속의 일들이 떠올랐다. 빼앗긴 4개의 동전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1개의 동전. 그리고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할머니의 살기 어린 모습까지. 혹시 나머지 동전마저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쌀독에 숨긴 그 10원짜리 하나가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 너무나 생생했던 그 기억들은 아직까지도 아찔한 경험으로 남았다고 한다. 등산을 좋아하는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와 함께 등산길에 올랐다. 유난히 더 즐거웠던 탓일까? 점점 흐려지는 날씨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줄도 모른 채 너무 많은 시간을 산속에서 보낸 것이다. 어쩌지? 비도 오고 안개도 자욱하고 너무 어두워서 당장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이 근처에 빈 산장이 하나 있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거기라면 아마 쉴 수 있을 거야. 결국 근처 빈 산장을 찾아 자고 가기로 했다.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탓인지 밖에서 보기엔 많이 허름하고 낡아서 왠지 으스스해 보였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산장으로 걸어갔다. 생각보다 산장 안은 아늑하고 괜찮았다. 벽마다 이상하게 걸려있는 많은 초상화들만 빼고. 신기하네.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진이 붙어있지? 그러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걸려있네. 하지만 이상한 기분도 잠시. 피곤에 지친 우리들은 어느새 깊은 잠에 들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뜨고 일어난 나는 내 눈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하얗게 질린 친구를 발견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저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창문만 가득한 벽면. 뭐야? 액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어제 우리가 본 건...